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벌써 6주차 강의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간히 떻게 모임을 하고 있다, 조가 어떻게 된다, 다 뭐 10개죠? 뭐 정도가 다 오진 않았고 한 7개 정도가 명단과 이런 것들이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수업에 뭐 어떻게 할 건지 걱정도 담아서 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뭐 여러분 팀에서 선정한 방식대로 존중을 최대한 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들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어,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았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제가 20년 이상을 쭉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과목이 바로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고민인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가면서 어, 그러니까 뭐 이게 확 내 것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 책을 펼쳐보면서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막연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막연함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부담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전에 뭐 이런 내용들 기획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짚어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잘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양식에 빈칸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모인 그러니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열어주시면 그 속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도 같이 챙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활동을 미리 예견해 본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소통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장에서의 목표는 뭐 기획과 그 기획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의 속성 그리고 기획은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획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있는 1년 미만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를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어려움 그리고 해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하나 둘 해결의 관점에서 찾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근데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걱정이 있었던 것 중에 클라이언트를 이해하지 못한 1년 미만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쓰려고 하면 왜
기본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뭔지를 알고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뭐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만난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려움, 힘듦,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한 발 한 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간다는 부분에서도 문제는 관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서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는 서술의 과정인 거죠. 서술을 왜 하느냐.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기본 목적은 외부의 자원을 따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하는 부분을 말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글로서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이유는 더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업 진행 목차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의 개념과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속성. 세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 네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것이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번 시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쉬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밤잠도 안 자가면서 며칠 밤낮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짰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짰던 계획 중에 가장 뭐 재밌게 짰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 짜봤을 때 계획서였어요. 그거는 제가 사회복지사도 아니었고 사회복지 일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일을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장애인 시설에 생활지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좀 시간이 생겨서 우연찮게 공모를 받고 원장님한테 이건 제가 해봐도 되겠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그냥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덜컥 됐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뭐 사회복지를 전공해야 된다가 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렵겠죠. 전공을 안 했으면. 근데 전공을 했다면 이게 뭐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채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 대면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소통방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해결하는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뭐 부끄러워서 질문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러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저 또한 뭐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화면에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 기획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 조직화된 노력 속에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며 기획은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과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 초점을 두는 계속적인 행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아니면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의사결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조금 풀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역할, 뭐 기법 이런 것들이 녹아 나와야 되고요. 그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 뭐 삶의 질의 변화가 됐든 뭐 행복이 됐든 어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하니까 계속적인 부분, 그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자기 주도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획은 목표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활동 내용을 개발한 활동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안인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난다. 이렇게 한 번 시도했다가 클라이언트의 삶이 바뀌었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좀 잘못됐으면 보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목표를 끊임없이 목표로 쫓아가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것들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따라서 말을 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회복지의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점점 꼬이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 사회복지의 가치,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의 변화. 또 확장하면 국민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담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의 인권, 예전에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서 말했던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더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인권을 배제하고 목표 달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가장 큰 화두가 중에 하나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딱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사회가 그 클라이언트 아니면 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을 해나가자라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인데, 저도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커뮤니티가 건강한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그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뭐 지원들이 많았다면, 지역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너무 중앙 중심의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해 변화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개념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의 지원, 뭐 정부나 후원자의 지원이나 이용자의 개인 부담에 의존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외부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인, 그러니까 외부 자원의 유입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좋은 게, 이렇게 맡겨봤더만 이 기간에
후원을 했더니, 아니면 지원을 했더니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간에 지원했는데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면 후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지향적, 그리고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지원을 한 게 한 30년 이상이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됐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잘 됐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럼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금회가 1년에 뭐 지역사회에게 모금해서 후원하는 게 몇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피부로 와닿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스키드 모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사회복지 조직체에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6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면, 첫째는 불확실성의 감소, 둘째는 합리성의 정진, 셋째는 효율성 및 효과성의 정진, 넷째 책임성의 정진, 다섯째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이해와 욕구 충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6째가 사기 진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확실성의 감소는 빠른 환경의 변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직 구성원들과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대처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요번에 여름에 어떠셨나요? 예년과 다르게 많이 더웠고, 에어컨 없이 사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지금도 낮에는 뭐 오늘 녹화하는 부분에서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무능력하게,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이런 권력지향적인 행정 책임자에 의해서 희생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시를 하고 그걸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면 담당자가 힘들어지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기획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했던 LH에서 했던 아파트, 그러니까 철근이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성의 정진입니다. 기획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험적 증명을 통해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의 정진에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기획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효율성을 정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적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나 욕구를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그러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효율성은 비용 대비해서 좋다, 효과가 많다. 그리고 효과성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는데 A라는 병원에 가면 하루 만에 낫고, B라는 병원에 가면 이틀 걸리고, C라는 병원은 일주일 걸려도 계속 콜록콜록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C가
효과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A의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고통이 적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노력 그러니까 한 명이 투입돼서 하는 거하고 세 명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네 번째는 책임성의 정진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국가의 지원들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기획을 통해서 그 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들이 회계에 있어서는 관련된 영수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지자체 사회복지 시설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견제도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조금 카드로는 저희 애들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목욕도 가야 되잖아요. 목욕탕 가는 게 보조금 카드로 결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목욕탕이 유흥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목욕을 못 가느냐? 그러면 이제 후원금에서 이런 부분들 보조금 카드가 아닌 부분에서는 하고 사유를 이제 달아 넣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게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방 또한 노래 연습장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이제 기획의 필요성은 프로그램 관련자들의 이해와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는 이제 과정에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문가, 의사도 있고 다양한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용자, 지역사회 관련 관계 인사들,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역의 주민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여하게 됨으로 이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개발되고 적용될 수, 그래야 성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이용자는 이용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민으로서 그러니까 참여하게 돼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역량을 내놓는 거죠. 사회복지사로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치료사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용자는 자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불만도 이야기해야 되고, 좋은 점도 같이 하면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참여해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원봉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이용자, 지역사회 주민들은 서로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 진작입니다. 목표 달성을 통해서 기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취감과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얻게 된 이런 부분을 가짐으로 해서 일단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감을 통해서 외부에 자랑한다는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 하면서 자기에 대한 능력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향후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나 잘하니까 이제 퇴사한 직원인데 취업이 쉽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잘 따는 것도 중요한데 잘 운용했다는 경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직장이 어느 직장인가에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시 그러니까 5주차 1차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뒤에 배경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울릉도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멀리 보면 1차시 앞에 강의 녹화했던 부분 3차시 수업이겠죠? 2차시인가? 3차시인가? 요 수업에 했던 부분에 화면하고 화면이 조그만한 게 보입니다. 이게 좀 멀리서 다시 찍었던 화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라니까 좋은데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수업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